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3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13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틀린 거.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있는 사람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신고해야 한다. 틀렸죠? 수탁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 변동, 과세 대상 재산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주된 상속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에 역시 종중재산에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글자 직권 등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시험에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등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난 27회 때 출제됐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분 정기분 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이 초과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10월이 아니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합니다. 토지분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틀렸죠. 토지분은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4번.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틀렸죠?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고요.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러분 재산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하고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이 가능하는데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분납은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2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6회 때 문제인데요.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렸죠? 10만 원 이하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1번 틀렸고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런데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뭐가 붙나요? 가산금이 붙겠죠.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징수면제라고 합니다. 소액징수면제라고 하지요. 네, 33번입니다. 비과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틀린 거.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국가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죠? 국가재산은 비과세인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내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하는데 역시 유료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부과가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되겠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입니다. 전답과선 및 대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통제보호구역에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이거 중요한데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거기 나왔죠. 공원 자연 보존지관에 있는 임야. 요거는요, 공원자연 보존지관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공원 자연 환경지관에 있는 임야,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달라요. 자연 보존지관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 환경지관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존지구, 보존지구입니다. 비과세가 되겠고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심는 임야가 채종림이 되겠고, 이 법 시험용으로 심는 임야가 시험림인데요. 채종림과 시험림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 구성용, 전마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4번이 되겠고요. 틀린 것.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초과하면 납기는 2분의 1은 7월 16일, 7월 30일, 나머지는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되겠고요.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틀렸나요?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가 틀렸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할 수 있으니까 3번 지문이 틀렸고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물납하려는 자는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여러분 물납신청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납신청은 납부기한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물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물납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3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맞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3번 과세표준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하나의 별장은 재산세가 1000분의 40인데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가상금을 모두 배제한다. 이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따른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틀렸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가 있는데,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역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틀렸나요, 거기?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36번 부가징수인데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 10만원 이하, 토지분이 아니죠.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왜 틀렸나요?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이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 누락으로 인하여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재산세 물납의 허가는 부동산가액은 12월 30일 시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가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다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7번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문이 13개가 나왔네요.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맞습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가 있는데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한세액으로 한다. 틀렸죠? 주택분 재산세는 100분의 5, 100분의 110, 100분의 30까지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5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원칙은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들어가죠. 6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토지가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하겠죠. 7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5일 전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번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죠. 9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이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0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몰납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 기초자료 등의 수집, 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번 끝났고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모두 몇 개가 틀렸냐?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나왔는데요.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에 대한 것은 그쵸?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니까 1000분의 2가 되겠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기는 9월 16일. 틀렸죠? 주택은 두 번 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하나 틀렸고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므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이 적용되겠죠.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린 것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이 틀렸죠? 지금 지문 6개가 나왔는데 두 번째 있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마무리 끝났고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17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요. 오른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납세무가 없다. 여러분,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인데 국내에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다면 당연히 납세무가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부가주의. 확정이 아니라 뭐죠? 성립. 납세 의무 성립은 6월 1일 날 성립이 되는 겁니다. 틀렸죠? 성립이 아니라 확정이 아니라 성립이고요. 3번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한다. 틀렸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리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죠.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도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이거는 역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재산세가 1000분의 40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옳은 것. 여러분, 주택은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납세무가 있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표가 5억 원인 경우는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자, 이건 좀 어려운데요. 종합부동산세 과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5. 그 다음에 몰라도 감각적으로 풀 수 있어요.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몰라고 허가할 수 있다. 이제는 지난 2016년 3월 2일 날 종합부동산세 몰랍은 폐지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역시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종합부동산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